우와 잠깐만 저 집이라고요? 2020년 또 물난리 나가지고 세 채가 무너졌지. 진짜요? 비만 오면은 막 진짜 힘들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정처 없이 간 그곳은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곳과 어떤 반가운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기대를 하며 한적한 시골 마을을 탐방합니다. 와 날씨 좋다. 날씨가 무척이나 좋은 날에 시골길을 걷고 있을 무렵 멀리서 눈길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와 저 나무 봐. 어느 시골 마을에도 있을 법한 마을 보호수가 논밭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있어 더 웅장하고 눈길이 갔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 때마다 보호수는 우아하게 흔들리며 마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네? 어디서 왔어요? 네. 제가 이 마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나무를 봤거든요? 마을에 딱 중심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이거 나무 멋있긴 멋있네 이거. 현우 좋지. 근데 이 나무 보니까 그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드라마에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라고 나 봤는데. 거기에 보면 팽나무 있죠. 아, 팽나무.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마을에 아주 네. 대표적인 나무 있잖아요. 네. BGM 깔아야 되는데 이게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BGM도 못 깔아야겠고 큰일 났네 이거. 음악 깔아야 되는데. 아니, 안 깔았어요. 바람 소리 너무 좋잖아. 아버님 근데 지금 보여있는 가구들이 전부 그냥 중심 마을 여기가? 여기가 중심. 근데 여기는 주택이 옛날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 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원래 계신 분들만 계시나 봐.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은 마을 가운데로 잘 안 들어와요. 왜요? 마을 가운데로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노인네들하고 트러블이나 생기니까 봐봐, 귀농 귀촌은 저쪽에. 여기가 지금 담양이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 마을이? 이 산이 봉황산인데 네. 여기가 봉황리 1구, 2구, 여기가 2구는 중림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오간마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오간마을은 뭐예요? 29가구밖에 안 되는 마을에서 서기관이 5명, 지금 현직 군수님, 소위 말해서 높으신 분들을 배출한 나름 높으신 분들 배출한 거지. 그런 마을이다 이거죠. 네. 그 아버님 그럼 저 시간 좀 되세요? 좀 마을 좀 소개 좀 받고 싶은데. 그래요? 네. 근데 카메라 이렇게 거부를 안 하시네? 그 카메라 같지도 않고 이게 약간 먹히는 게 뭐냐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부담되는데 카메라 같지도 않은 걸 들고 그러잖아. 다니면 부담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따만한 갖고 오오오. 다니면 싫어나가지. 근데 이 나무 대박이네 이거. 이거 몇 년 안 됐잖아. 몇 년이 안 됐다니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몇백 년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몇 년 안 되고 네. 진짜 나무는 그래도 소나무를 봐야지. 여기 느티나무 보호수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나무가 있다고 자랑을 하시는 마을 아저씨. 역시나 따라갑니다. 와 근데 여기 마을에 그 나무 저 멀리서 봐도 그림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저게 어디 마을마다 보호수가 다 있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소나무는 진짜 멋있잖아. 이 소나무가 진짜지. 얼마나 멋있어. 이거 소나무예요? 소나무 어마어마하지? 이거 미쳤다 진짜. 나무 한번 봐봐. 이게 200년 됐구만. 이게 200년씩이나요? 야 이거 소나무 대박인데 이거? 와 소나무 저 굵기 봐요 저거. 소나무가 이렇게 두꺼운 거 처음 봤네. 분보호소. 아니 근데 대단하게 하네요 이 나무 진짜. 아 이거 드라마 그 우영우에 나오는 팽나무 그거 뺨 치겠네 이거. 아이고 그 팽나무는 이제 조그만 팽나무고 뭐 팽나무 그게 얼마 태도하는 팽나무잖아. 아니 그 마을에 계신 분 이거 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뭐 해보자고 해야지. 아 근데 저는 이 그 나무도 대단하긴 한데 제가 그 드라마나 지금 이 느티나무나 이 소나무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 건 그 나무가 어느 위치에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나무 때문에 이쪽으로 도로가 나게 된 거고 여기가 이제 원래 삼거리 쉬어가는 나무 같아. 옛날에 뭐 주막도 있고 그랬다는 것이. 아 터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구나. 네, 여기가 지금 뭐 담양 끝이죠. 전라북도하고 경계 발 하나 놓으면 전라북도고 전라남도고. 그 여기는 지금 전라남도 담양, 담양. 저기는 전라북도 순창. 전에 여기 삼거리길에서 두부 팔고 막걸리 팔고 담양장에 바구니 이고 갔다가 쉬고 가는 그런 보부상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터. 화면 왼쪽으로는 전북 순창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는 전남 곡성으로 가는 이 삼거리 길은 예전부터 마을 상인들과 지역을 오고 가는 보부상들이 잠시 들러 휴식을 하는 장터이자 숙소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하고
네? 이거 하고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게? 그러면. 아버님 집에? 어. 듣던 좀 반가운 얘기네. 아버님 집 한번 가고 싶은데 가자고 하면 부담될 것 같고. 아이고. 아니 또 무작정 가자고 하면은 우리 집은. 네 정체가 뭔데 자꾸 집에 가자 그래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에요. 아이, 또 타. 차 타도 돼요? 타. 타고 가야 되나 보네. 타. 걸어가면 힘들어. 아 네네. 무작정 만난 지 30분 만에 차까지 태워주며 집에 가자는 아저씨. 아저씨의 집은 마을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라 걸어서 가기엔 애매한 거리이긴 했습니다. 아버님 근데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아버님 집은? 날도 뜨겁고 힘들잖아. 좀만 근데 이게 시골에서 어르신들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좀만 가면 뒤야 그런데 힘들어. 5km 5km는 안 되고. 좀 걸어가면 돼 하면 한 3km. 걸어 다니니까 평상시에. 아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3km 그러면 먼 거리잖아요. 아 멀진 않네. 아 여기에요? 않네. 마을 뒤편이구나. 마을. 우와 잠깐만 저 집이라고요? 진짜요? 와 집이 예사롭지 않네. 와 대박인데요? 뭘 대박이요. 대박은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 있는 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상치 못하게 저를 반겨주는 황토로 만든 2층 집. 보통 1층 집은 봤어도 2층 구조는 흔히 보지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나름 구조가 생각하시고 진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집 같은 경우는 1층이 많잖아요. 2층을 줄 생각을 했네. 이게 뭐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데 3층까지도 갈 수 있겠어? 아 이게 이런 흙집이 보면 일부러 이렇게 원처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이 최대로 안정적이래요. 사각은 벽돌을 쏴가지고 옆에서 힘을 딱 가하면은 귀퉁이가 딱 깨지면서 우르르 무너지는데 이거는 귀퉁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때려도 포크레인이 이렇게 때리는데 뭐 이렇게 단단하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곳에 지우치들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보통 흙집들은 다 원형이에요. 원식으로 짓는구나. 사각을 짓기는 짓는데 네. 사각 짓다가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저씨의 손수 만든 황토 2층 집은 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집은 아저씨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으며 그 집이 주는 따뜻함과 아름다움은 마을 주민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돋보이는 건 2층일 겁니다. 테라스 이런 것도 되게 나름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법상 몇 메타까지 제한이 없다면은 더 내가지고 기둥 세워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충분히 좋은데요 뭐. 2층 테라스 공간이 좀 좁아요. 더 넓게 한다면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이 집의 둘째 층은 작은 발코니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마을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코니에는 종종 아저씨가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마을 생활을 즐기곤 합니다. 흙집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했으며 나무와 황토로 만든 것들로 온 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자연의 재료로 최대한 아름다움을 살리고 만들어져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함과 평온을 선사합니다. 드넓은 마당과 정원은 아저씨의 정성이 담긴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일부러 이렇게 조경을 이렇게 이쁘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뭐 펜션 했을 때는 펜션을 하셨어요? 그러지. 어디서? 여기가 이제 펜션 터가 있었죠. 지금 없어졌지만. 지금은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지. 2020년 8월에 물난리 나가지고 세채가 무너졌지. 그때 심했죠. 시간당 막 600mm가 막 오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좀 산림이 훼손이 되면서 그 쌓여있던 나무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지금 지붕을 덮친 거지. 자연은 더불어 살아가려는 아저씨의 진심을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온기를 느끼고 가고 아저씨의 가족에게는 많은 추억을 안긴 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자연의 힘 앞에서 정성스럽게 지은 아름다운 황토집들은 모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이쪽은 괜찮지만 그 손님방은 완전히 무너지들 않았지만 물이 이제 침범을 한 상태니까 탈출하고 말로 표현을 못하지. 이게 흙집이다 보니까 밑에 물이 달라들어 가지고 이게 흙 자체가 물을 먹어버리면은 이게 부슬부슬하거든. 그러니까 2층이 불안하죠. 제대로 서
자체가 위에만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뼈대가 흙집이 아니고 일반 골조가 있는 집이라면은 수리가 가능하겠지만은 이거 흙으로 돼 있는데 밑에가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누가 위로 올라가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뜨렸지. 이게 1년에 그런 것들이 생생하죠. 막 1년 진짜 힘들었죠. 비만 오면은 막 가슴 뛰고 너무 힘들다가 내려놓자 이제 연습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상업적인 공간이었다고 하지만 아버님 그동안 되게 거기를 가꾸고 이렇게 그래요? 하느냐고 많은 공을 들인대잖아요. 금전적인 올인보다 마음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품이다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처음 뭐 기초 단계부터 해가지고 손으로 쌓고 망치질하고 해가지고 지은 집이라 그 애정이 많이 가잖아요. 그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자연은 아저씨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까요? 신기하게도 처음 지은 2층 황토집은 폭우와 산사태를 비켜갔습니다. 잡히기는 했는데 그렇게 피해가 없었고 여기는 그래도 온전하니 어떻게 보면 살렸지. 이것까지 가면은 내가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의미부여를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이 본집만 딱 남겨놓고 뭘까요 이겁니까? 그게- 욕심을 벌어라 이걸까요?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원래 이 집만 짓고 이렇게 살기로 했다가 야 여기다가 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거거든. 이 짓지 말라는 어떤 그런 억지로 지어가지고 벌을 내린 것도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저씨를 보면서 벌을 내렸다기보단 자연이 깊은 깨달음을 주려 했다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그럼 이걸 다시 복구를 한 거네요? 2020년이니까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뭘 하고 있는 중이지. 돈 들여가지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또 뭘 만드셨네 그래도. 작품을 하나씩 만든다니까. 근데 이거를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시고 이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귀감이 된다 그럴까? 아, 되게 멋있으세요 진짜로. 이게 우리 보물인데 이걸 지금 살려야 되는데 이게 뭔데요? 물이 지금 땅에서 지금 솟구치잖아. 이쪽 옛날에 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던 물을 이렇게 뽑아낸 거지. 이게 엄청 시원하고 손주들 오면 수영장 만들어줘야지. 이제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이제 계획은 있는데 또 한꺼번에 다 하면 재미없잖아. 가족과 사람들을 위해 깊은 깨달음을 느낀 아저씨가 다시 만들기 시작한 쉼터들. 자연의 모든 것을 누리지만 과하지 않게 그런 아저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뭐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와가지고 노는 거. 딱 차 한 잔 끓여주고 그러면 되지. 평범한 커피나 주실 줄 알았더니 갑자기 화단으로 가서 꽃을 꺾는 아저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잠깐만 차 끓이면 돼. 이거 뭐야? 라벤더 꽃핀 거 아 허브? 아 이거를 뭐 하시게? 이걸로 차 끓이면 되지. 아 바로 바로 이게 제철 음식이라고 이게. 손님들 오시면 그러지. 저렇게 라벤더를 따가지고 여기다가 아 이렇게 넣고 물만 부으면 되지 뭐. 첫 번째 매실 꽃 필 때 매실 꽃 따다가 매실 향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또 목련 이런 목련 흐드러지게 필 때 또 목련 꽃차 해가지고 먹고. 그 아까 제스처가 되게 사람들이 혹 가게 생겼네. 왜냐면 혹 따가지고 썩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해. 저 완전히 그 자연 생 허브잖아요. 여기 많잖아 또. 아, 아까 올 때 그것도 거의 다 아 하나 그러시구나. 가져가. 예? 가져가. 아유 그럴 생각은 아 그래요? 따야겠다. 마음대로 가져가. 야 이게 완전 이쁘네. 웅장하고 멋진 것보다 소소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예전에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아픔을 잊고 더 큰 소중함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3년 전 아픔을 겪고 난 뒤 아저씨는 오히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작은 즐거움과 따뜻함, 그것이 정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시골이라는 게 보통 대부분 옛날 뭐 어떤 감성적이고 뭐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 때문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근데 시골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내가 가끔가다 그 이야기를 해. 친구들한테 다 없애놓고 행복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 마음이 행복한데? 어쩔 거야? 욕심이 생겨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좀 아버님한테 계기를 준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욕심 없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겠지. 한 번 맛본 사람들은 쉽게 버리기 힘들잖아. 맛을 안 봤으니까 나는 얼른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좋아. 선생님 아버님 멋있으시네. 멋있다니까. 네, 제가 오늘 잘 만났네 아버님. 그래. 나무 때문에 만났지만 잘 그렇지. 만났어. 야 저기 누가 와서 뭐라 해도 나같이 행복은 없다. 하여튼 오늘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 이제 좀 올리겠습니다. 와 아무튼
대문이 없어. 아무나 와. 아, 저 와도 돼요? 아무나 온다니까. 아저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람을 맞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밤에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듯 작은 일상 속에서도 자연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아저씨의 모습. 어쩌면 자연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되새기며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자연의 작은 울림이 아니었을까요?